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상식 이하의 시부모를 버리고 마음 편히 살고 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집살이로 힘들어하는 분이나 시부모님과 연을 끊었다는 분들의 글을 보고 깊이 공감을 하며 위로도 받고 지내는 여자입니다. 30대 중반이고 결혼한 지 1년 좀 안 됐어요. 사연에서 보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을 때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의 편이어야 한다는 것.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이혼이거나 고구마 100만 개 먹으며 참고 산다는 사연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상적이지 못한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과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혼하거나 시부모를 안 보고 살거나 둘 중 하나가 이루어져야 제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충분히 힘들었지만 나중에 후회나 없도록 참을 만큼 참고 결정하자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시모는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 갔다가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집으로 갔는데 저녁에 전화로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안 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차로 10분 거리라서 도착했다고 전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어쨌든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라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하루라도 안부 전화 빠뜨리면 난리가 났어요. 제가 바쁠 때는 남편에게 안부 전화 드리고 제가 바빠서 전화 못한다고 말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 아들이 전화하는 것은 안부 전화가 아니라더군요.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해야지 아들이 하는 것은 무효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이상하다고 했더니 자기 엄마는 잘못한 것 없다더군요. 오히려 저보고 이상하답니다. 원하는 대로 하루 한 번 전화드리기가 뭐가 어려워서 이러냐고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안부 전화 때문에 남편과 가끔 말다툼을 하곤 했는데 그럼 남편은 왜 우리 집에 전화를 안 하냐고 했더니 사위와 며느리를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더군요. 그런 식으로 3개월을 시달렸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목 디스크가 재발했어요.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어서 병가를 내고 친정에 가서 친정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한 날 시어머니 전화로 네가 전화 안 해서 기분 나빠 있었는데 아파서 그랬다니까 입원 한 번만 특별히 봐주겠다고 하더군요. 전화 끊고 나면 아버님께 따로 전화드려서 입원했다고 말씀드리라 하셨습니다. 통화할 때 아버님은 어머님 바로 옆에 계셨는데 말이죠. 목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을 할까 말까 하다가 다행히 좀 호전되어서 퇴원을 했어요. 제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였는지 친정엄마가 약이라도 지어주시겠다고 한의원에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맥 짚었더니 맥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군요. 목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온몸이 다 안 좋으니 한약보다 정신과에 가보라고 해서 정신과 가서 진료받고 약 받았습니다. 정신과 다녀와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니 어머니께 전화 드렸다고 하더군요. 차마 어머니가 전화 강요하고 스트레스 줘서 제가 아프다는 말은 못하고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하니까 당분간 전화하지 마시라고 했다네요.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무뚝뚝한 말투로 얘기를 하니 기분이 나빴는지 끈짜는 말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뒤에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 전화는 안 받고 남편에게 아버님은 왜 전화를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오늘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이랑 끝장을 내던지 너랑 끝장을 내던지 하겠다고 말하고는 나가려 하더군요. 저는 그냥 나랑 끝장을 내자고 했어요.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결혼을 한 것인데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마음 편한 적이 없었고 몸까지 안 좋아져서 이러다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구는데 그 편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과는 더더욱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냥 내가 놔줄 테니 부모님의 착한 아들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말없이 나가더니 한참 뒤에 남편이 전화가 오길래 받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중간에서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그런 얘기 믿어지지도 않고 이혼만 원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마음 안 아프게 한다고 하더니 집에 와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맹세하겠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참아줘서 고맙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그날 시댁에 가서 부모님께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계속 저 때문에 아들도 버렸다며 앞뒤 안 맞는 소리만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대요. 남편은 형이랑 형수가 엄마 안 보고 사는 것을 속으로 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해가 간다고 하며 자기도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대요. 그 뒤로 지금까지 남편은 변함없이 잘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나 문자도 자주 드리고 이제 결혼 생활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시어머니 전화가 2번 걸려왔어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네 잘못을 반성 많이 했냐고 하더군요. 제가 해야 할 반성 같은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어머님과 아버님은 정상적이지 못한 분들이니 반성을 하거나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연 끊고 평생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부모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아무리 부모여도 사람 같아야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냐고 했어요. 남편이 우리 부모님한테는 전화도 잘하고 자주 찾아뵙는데 정작 자기 부모에게는 왜 연을 끊고 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군요. 그냥 평생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라고 대답해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부모님을 싫어해도 두 분은 똑같아서 서로 마음이 잘 맞으니 행복하게 사시면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아주버님네는 아주버님네대로 따로따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연락하면 지금까지 저 괴롭혀서 정신과 약 먹게 하고 했던 증거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할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괴롭다가 이혼까지 불사하겠다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의 병이 낫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어서 이혼까지는 가지 않게 되고 지금은 남편과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는 아들 둘을 모두 쫓아버렸네요. 그것도 능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남편이 쓰니님 편으로 돌아서서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마음 편히 사세요.